네, 어쩌다 할 말 생기면 나타나는 아카이브다 보도국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또 왔네요. 죽지도 않고 아카이브다 보도국입니다. 오늘 지난번 유튜브로 올라간 이후로 반응이 엄청 뜨거워가지고 원래 한 번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냥 사장시킬 수가 없게 만들어서 또 나타나게 됐네요. 똑똑하더만. 우리 쪼 기자가 내가 추천했지만 정말 뿌듯해? 손색이 없네. 근데 오늘 안 보이던 기자가 새로 왔네. 주차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후학들을 많이 키우는데 그냥 한 명만 있을 때 독주하면 그치, 이게 그치. 경쟁 금방 중요하지. 도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효진 기자를 인턴 기자 또 적자생존이가 영화 전문 기자도 또 이제 라인업에 서 있습니다. 효진 기자는 전문 분야가 뭐예요? 예, 저 미디어 쪽입니다. 영화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저는 원래 탈순이에요. 탈순이요? 테레비 좋아해서 탈순이에서. 예, 그래서 탈순이라고 불러주셔도 재밌는 걸 또. 그러니까 테레비 보다가 좀 할만한 얘기 있으면 언제든 들고 와요. 거기 이야기 박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요새 서울의봄 보면서 좀 뭔가 재밌는 주제들이 많구나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효진 기자도 다음에 보도권 아이템이 생기시면 들고 와주시고요. 근데 우리는 보도국은 소개 안 해도 돼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된 것 같은데. 됐어? 알았어. 아니 보도국 멤버들. 아니 주차장 있고 한 명 선임 소개할 기자 필요 없지. 레도 있고 나 국장이고 당신 차장이고. 다야, 다. 선임 기자 있고. 알았어. 그럼 끝났네. 됐죠. 아무튼 또 오늘도 우리 쪼 기자가 또 한 건 했다 그래서 제가 또 긴급히 불러왔는데 성실해. 그러니까 뭐 하나를 그냥 안 넘어가네. 오늘 쪼 기자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쪼 기자 얼른 오세요. 나와 반가워요. 계신가요? 나와주세요. 네, 중년의 폐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인턴 기자 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버벅대네. 그러니까 인턴 기자 말을 늘 말하기가 싫은가 봐. 인턴 기자에서 항상 실수하네. 쪼 기자 지난번에 보도 네. 꽤 잘하고 공부도 많이 해왔던데 이번에는 주제가 뭔가? 이번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승만 기념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뭐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 반대하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이승만 맞아요. 기념관이 또 맞아. 문을 연다는 나는 이영애 씨가 기부금 1억 원인가 내는 바람에 아니 이영애 씨는 왜 돈이 많으면 좋은 데 쓰지 왜 그런 데 기부금 1억 원이 아니고 5천만 5천만 원 원. 했나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건이 있나 보네. 이제 이명박 정권 만든 다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 정치적으로 대두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하는 세력인데요. 그게 이제 조금 죽었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정치 세력이 대두돼서 또 그 세력들이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 바깥에서 추진을 했다가 지금은 아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이영애 씨가 거기에 기부했다는 이것 때문에 말이 많다가 지금 한참 모금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갑자기 또 다시 이슈가 된 거는 송현광장이라고 광화문 옆에 있는 송현광장에다가 기념관을 짓겠다. 부지를 거기를 추진한다. 이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아서. 아니 송년관장은 진짜 엄청 요지 아닌가요? 엄청난 공간인데 거기. 아니 노른자 위 땅에다가 왜 하필 이승만 기념관을? 송현광장이라고 하는 게 여기 36,000평방 되니까 축구장 한 5개 정도 되는데 축구장 5개면 대충 감이 오실라나 모르겠네. 이게 서울광장에 잔디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면적이 한 6,000 되니까 36,000 엄청나게 큰 거죠. 거의 6배 정도의 공간이고. 네. 거기가 예전에는 뭐였죠? 일제강점기에는 식산은행이라고 식민지 이제 금융지배 정책의 대표적인 은행의 직원들이 살았던 사택이 있는 곳이었고 그걸 이제 해방 후에는 미군정이 들어오잖아요. 네.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그걸 숙소로 썼고
그리고 그 나중에는 이제 미 대사관 숙소로 썼는데 이게 조금 그 연식이 오래된 분은 아시겠지만 그 동네를 우리가 광화문 입구에서 안국동 쪽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 보면 높은 담장이 있어가지고 맞아. 안에 그 볼 수가 도대체 없어. 왼쪽에 네. 그게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는 그게 한 4m 정도 되는 벽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허물고 지금은 아주 낙연 담으로 돼 있어서 안에 다 볼 수 있는 공원으로 돼 있죠. 네네. 공원 들어서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맞아. 그런 느낌도 아. 들던데. 그 공원이 주목받은 거는 저기 뭐랄까 그 대한항공이요. 삼성의 대한항공이 부지를 가지고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것이고 네네네.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이 뭐 호텔을 짓니 뭐 맞아요. 여러 가지 네. 해보고 싶다가 이제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반대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우리는 못 쓰나 보다 이래가지고 넘겼는데 그게 이제 LH 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소유권이 서울시로 가 있는 거죠. 인턴 기자가 요 아이템 준비한 이유는 뭔가?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이승만 기념관이면 보통 우리 이제 전직 대통령 기념시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 기록관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념관에 되게 몰입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 기념시설로서 이승만 기념관을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이거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개별 기록관 대통령 기록관 만든다고 할 땐 그렇게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더니 이렇게 지금 또 다시 한 사람의 대통령 기념관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이렇게 추진한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 누가 추진하는 건데? 정부까지 한다면서요, 그죠? 주로 누가? 지금 이게 추진을 하려면 그 원래는 이제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이 기념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모금해가지고 기념관을 지으면은 그거는 뭐 개인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뭐라고 막을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 국가의 예산이 보통 전직 대통령의 기념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보통 국가가 한 30%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모금으로 하고 이런 방식이 돼 있는데 지금에는 한 700억 정도 생각하는가 본데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거는 보통 한 200억 정도 그게 이제 국가보조금법상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30% 정도로. 거기에는 토지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또 문제예요. 왜 문제? 왜 그러니까 문제야? 토지 비용은 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토지 비용도 엄청 만약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지금 추진한다는 송영광장에다 짓는다면 이쪽 추진하는 사람들은 서울시가 그것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뭐 땅을 사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 지금 박정희 기념관이 있는 상암동에 있잖아요. 상암동에 있는 거는 그게 서울시 땅인데 원래 거기다 공공도서관을 짓고 그거를 서울시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울시에 기부하지도 않고 지금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또 거기에는 박정희 기념관에는 또 그런 또 사연이 있구만. 그러게 그거는 네, 그냥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을 추진을 해도 그런 문제, 그러니까 예산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막 그 60억 이상 모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원래 이 모금이라는 게 처음에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사그러들기 때문에 과연 500억 이상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기념관이 그래서- 뭐길래 이렇게 다들 목을 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좀 되게 복잡한데요. 그 전직 대통령 기념관 추진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승만 기념관 추진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기념관을 너무 이념과 정치의 과잉으로 추진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마치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승만 기념관 정도는 전리품으로 우리가 챙겨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기념시설을 추진한다 이거보다는 이념적인 성취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특히 송영광장을 얘기해서 광화문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게 한 거는 서울의 구도심 상징적인 장소에 이념의 대표 시설을 지음으로써 뭐랄까 뭐 대못을 받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럼 확실하게 뭐 그걸 누가 얘기한 사람은 없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이 아니고 기념관이라는 거 딱 못 박아서 이승만 기념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관심을 갖고 쳐다보냐면 결국은 대통령 기록이나 대통령 기념시설은 이제 아카이브를 지향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사회가 자꾸 이제 기념관으로 이거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꺼냈습니다. 기념관이 나쁜 이유는 혹시 뭔가요? 아카이브 좋은 이유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잠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제 이념과 정치적으로 너무 과잉 소비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정치 세력의 대표적인 기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유, 예를 들면은 반말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게 왜요? 아, 내용을 듣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다시 존경의 존경하는 마음이 존경은 올라와가지고. 아니었고. 나오는 것 같아. 반말해야 되는데 자꾸 반말이 안 존댓말이 나와. 나와서 계속하게. 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 평가가 박한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제 재임 중에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을 가져왔고 특히 이제 양민 학살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한국 전쟁 도중에 서울 시민을 버리고 혼자 갔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3.15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역사적으로 과오가 많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승만 기념관을 추진하는 게 국민 통합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어떤 분열이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한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엉뚱한 얘기 같고요. 두 번째로 보통 우리가 기념관을 추진하면서 공과를 모두 전시하는 곳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 기념시설에서 과오를 전시하거나 드러내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특히 이게 예를 드는 게 딱 하나의 예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닉슨 같은 경우에는 닉슨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전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닉슨의 과오를 드러내는 전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례를 드는데 닉슨 라이브러리는 일단 개인 시설은 아니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대통령 기록관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유일한 탄핵에 몰려서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가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한 사례로 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이승만 기념관을 추진하는 측에서 사례로 닉슨 라이브러리를 예를 드나 보네요. 네, 그렇게 아주 딱 하나,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인터뷰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딱 하나의 사례로 닉슨 라이브러리의 사례를 듭니다. 그러게 우리나라에서 하야한 유일한 그러니까 대통령 4.19로 공통점을 느끼시나? 하야한 거에 대해서 진짜 동병상련의 뭘 느끼나? 그러니까 닉슨은 사실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렇지 닉슨에서 내세우는 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중국과의 외교를 정상화시킨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엄청난 치적으로 내세우거든요. 여러분 핑퐁 외교라고 기억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공과가 있고 특히 공도 되게 많은 대통령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닉슨이 이제 재임 중에 이제 하야를 했는데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갈 당선을 될 때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물러나긴 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갖고 있는 미국 정치사에서의 큰 위상 이것 때문에 개인 시설이든 국가 시설이든 그거를 가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하면서 과오도 전시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과오를 전시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오만 전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사적인 과오 뭐 이런 것들은 나열하는 게 힘들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아무튼 이 기록 문제로 치면 우리가 기록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마냥 그냥 쳐다보기만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스크립트 인턴 기자가 준 거 보니까 불교계 반대가 심하다고 요것도 있던데 요것도 한번 소개해주면 좋겠는데?
불교계가 굉장히 반대해요.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데 이제 기독교에 기반을 둔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투철한 맞아요. 걸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게 좀 과도하게 기독교를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 정신은 성경에서 나왔다고 발언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불교의 입장에서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후에 농지 개혁을 하잖아요. 네. 농지 개혁 과정 중에서 불교의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요. 몰수 대상의 불교 재산도 네네네, 있었나 보네요. 몰수 대상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불교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거든요. 일제에 협력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54년 2월 달에 불교 정화 유시, 그러니까 보통 유시 그러면 담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7차례나 담화를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불교 정화 운동에 뭐 호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54년 2월 달에 그 사찰에 그 머리를 기르고 심지어는 이제 출가한 중들이 사찰을 휘어잡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퇴출시켜요. 그러니까 절 밖으로 내쫓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나중에 두 개로 분리돼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조계종하고 태고종이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고종은 지금도 출가를 허락하는 교파죠. 불교 중에서. 그래서 그 두 개로 완전히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제 불교의 분열의 원흉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 건데 이제 갑자기 불교가 더 반대로 불을 붙이는 거는 그 지금 송영광장이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조계사하고 태고종 총무원 청사 이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요. 송영광장이. 그래서 이게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를 탄압했던 사람에 대한 기념관을 마치 이렇게 두 개의 분열된 것 가운데에 딱 기념관을 놓는 것으로 그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불교계가 지금 특히 태고종은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승만 기념관이 탄탄하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뭐 송영광장으로 지을 수 있다고 오세훈 시장이 기념사업에 사람들 왔을 때 PT까지 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또 서울시는 발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여론조사 수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론조사는 이거는 작년 여름에 했던 건데요.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네네, 굉장히 보수적인 여론조사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승만 기념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감하지 않는다가 55.8% 정도 나왔으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반대 의견이 많은 거죠. 생각보다는 낮은 것 그래, 나는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다고 생각해. 네, 여기가 보수적인 곳이면 이게 우리나라의 그 35% 전후한 라인이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과 반대, 그러니까 공감 비공감의 비율과 이게 딱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또 해보면 다른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인턴 기자라. 이게 작년 기가 막 여론조사한 게 작년인가 올해인가? 여기 보면 올해 7월. 7월입니다. 그 방송이 언제 나갔지? 그때 치면 왜 나한테 물어보나? 주최장에 내보내야지. 그런가요? 고생은 국장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땅 문제가 일단 제일 큰 것 같고 딴 건 몰라도 네, 부지 문제가 제일 큽니다. 건립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인턴 기자는? 건립 전망은 저는 결국은 건립되긴 할 것 같아요. 송현동 광장에 건립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박정희 기념관이 98년에 추진해서 2002년 한 12년 정도 걸려가지고 결국은 건립이 됐거든요. 근데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건립이 됐는데 저는 이승만 기념관도 결국은 건립되긴 될 거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부지는 모르겠으나 이승만 기념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심지어는 이 송현동 부지에 조금 더 송현동의 소개를 드리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죽고 난 다음에 상속세 관련해서 미술품이 엄청나게 많이 기증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술품 기증 미술관을 송영동 광장에 짓는 걸로 지금 확정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짓는 그게 확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승만 기념관도 짓고 상암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도 이리 올라와서 산업화 시대의 상징을 여기다 다 모아놓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반댈세. 그림 그래서- 이상해요. 거의. 그래서 이게 지금 최악이다. 그냥 기념관 하나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어떤 이념 대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념 시설이 이념 대결의 어떤 소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광화문 쪽을 진짜 보수의 성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네네 맞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기념관도 옮기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있나 보네요. 지금 박정희 기념관이 상암동에 만들어놨지만 거기가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정도만큼 사람들이 가지 않고요. 한 번도 안 가봤어. 네네 많이 가지 않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대 세우는 논리가 거기가 이제 난지도 옆이잖아요. 네. 그래서 쓰레기장 위에다가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세워놨는데 이번 기회에 거기서 빨리 빼서 광화문 옆으로 옮기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가고 싶어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박정희 기념관, 이승만 기념관이 같은 데 공간에 두 개 있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이제 산업회의 재벌의 대표로서 이건희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어떤 진짜 보수의 이념적인 예 맞습니다. 보수의 심장 이렇게 이제 거기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장소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워싱턴에 가면 내셔널 몰이라고 박물관들 네. 다 모여 있는 막 그런 게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국립공원이죠 거기는. 네. 국가가 만들어놓은 기념공원인 저기니까요 기념시설이니까. 저는 저기 마포구에 있는 최규화 가옥은 가본 적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가도 그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은 아니지만 거기가 그 대통령을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메모리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네요. 진짜. 지어주긴 지어진다고 하면 땅 문제가 일단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 말한 700억이라는 예산 그 정도 규모로 이렇게 건립될 거는 거의 확정된 것 같다고 생각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드는 걸로 이제 땅값 빼고죠. 대충 규모를 예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이승만 기념관을 비롯해서 이 송현 광장까지 계속 변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 좀 일정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처음에 이제 올 3월 달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얘기할 때는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지금 약간 발을 빼는 분위기가 있고요. 다행이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의 다른 간부들은 확정된 것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의 모금이 좀 차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광장으로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국회에서 어떻게 좀 뭔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걸 예산을 지원하려면 전직 대통령법에 따라서 기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거는 국무회의에서 보통 의결을 해요. 입법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국회는 이제 큰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땅은 서울가 갖고 있네 서울시의 결정도 중요하고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좀 불투명한 상태고 모금을 추진하는 이 사람들은 모금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 기자 방금 밥 먹었나? 딸꾹질하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떨려가지고요. 긴장해서 딸꾹질을 하는 밥은 아까 까먹었어요. 보도 두 번째인데 이제 안 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영입한 신님 또 인턴 기자가 있다는 사실을 좀 잊지 말면 좋겠네요. 경쟁체대인가 주차장?
아니 근데 아, 송영관장은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땅인데도 빼앗긴 채로 지금까지 왔는데 계속 뭔가 이상한 걸로만 뭔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주한미군 숙소하고 미 대사관 숙소로 썼기 그러니까. 때문에 한미 동맹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징성이 그래서- 되게 여기서는 중요하구나. 네, 네, 그런 네. 걸 되게 그래서 갖다 붙이네. 예,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근데 아무튼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오늘 인터뷰자 조기자 보도 네, 네. 잘 들었고요. 이 정도면 네. 전하시려고 하는 게 다 전달이 된 것 같고 지난번부터 계속 대통령 관련된 뭐 이런 주제 가져오는데 다시 청와대 출입기자 노리는 건가? 아, 청와대 아니에요. 이제 여기 청와대 대통령실이에요. 가도 대통령 못 만나. 대통령 출입기자. 하여간 이번에도 보도 좋았고요. 다음번에 또 예,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어머니. 아이템으로 두 번째 열심히 한 준비해서. 거 보니까 또 다음 만날 수 있겠네. 오늘도 통과. 오늘도 통과네. 네, 오늘도 보도 좋았습니다. 인터뷰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기자였습니다. 네. 어쩌다 할 말이 있을 때만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할 말을 만드는 세상이네요. 계속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카이브다 보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됐습니다. 네.